범죄도시 3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더라도 사실 별과 이미 다 알잖아요, 그쵸?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도시를 우리가 보는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이거 세 가지 아니면 사실 안 봐요. 첫 번째가 뭐냐, 마석도 형사의 맴매타임. 자, 이 타격감 굉장히 시원해요. 제가 때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그 코드 있죠. 범죄도시만의 개그가 있어요. 마석도 형사가 되게 거칠어 보이는데 귀여운 매력이 있잖아요. 그 귀여운 매력의 개그들. 세 번째가 빌런이야. 범죄도시를 보는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쉽게도 한 가지가 빠져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한다 라는 거죠. 이 범죄도시 3에서는 빌런 내기가 많잖아요. 근데 딱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압니다. 왜냐면 이 빌런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이 빌런 둘은 좀 지능캐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마석도랑 붙을 이 깜냥이 안 돼 보인다, 이게 가장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던 거고, 두 번째가 오늘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 다 알고 보는 거긴 한데 스토리가 조금 진부하다. 아마 보신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건이 발단되면 사건 현장에 마석도 형사가 들어간다. 뽀시래기들을 한 명을 잡아요. 주먹 맛을 좀 보여준다. 정보를 입수하고 쫓아가서 죽인다.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나와. 또 누군가 또 데리고 와. 사실 범죄를 추리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정보 수사잖아요. 해킹. 근데 이 해킹을 마석도 형사 혼자 다 합니다. 또 형사 스타일의 해킹으로 채우다 보니까 똑같은 거죠, 스토리가. 제가 해킹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왜 이렇게 마석도 형사 혼자만 하게 하지? 그 외에 다른 캐릭터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범죄도시 1이나 2 딱 보고 나면 캐릭터가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와, 장첸 아주 인상이 강했는데, 근데 3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 제가 딱 보고 나서 딱 떠올렸는데 누가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쉬웠다. 여기에서 왜 이런 스토리가 뻔해졌을까? 조연이 별로 없다. 해킹이 조금 들어가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킹 버전으로 한번 이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 봤는데 범죄도시에 해킹 장면이 있는지도 몰랐죠?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마석도 형사의 고무호스 해킹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범죄를 수사할 때는 정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서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해커나 컴쟁이들이 조연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보통 영화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죠. 지금 걔가 어디에 있어, 지금 얘가 이런 단서를 남겼는데 여기엔 어떤 정보가 있어, 이거를 해결해줄 조연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마석도 형사 혼자 다 한다. 그 근처에 경찰이 있긴 한데 쓸모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석도 형사가 해커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정보를 어떻게 얻어가느냐, 고무호스 해킹이에요. 자, 마석도 알고리즘을 정리해드릴게요. 1번, 타겟을 만난다. 2번, 진실의 방으로 간다. 3번, 진실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죠? 근데 솔직히 조금 이게 영화에서 한 번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건마다 거기에 있는 범죄자를 한 명 때려서 그 범죄자가 마치 경찰처럼 행동을 합니다. 진실을 다 알려줘요. 물론 강력한 해킹 효과긴 한데 너무 부각이 됐습니다. 이걸로만 해결을 하니까 조금 식상했습니다. 두 번째 해킹,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락피킹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락피킹 뭔지 아세요? 사실 물리 해킹의 끝판왕이죠. 자물쇠를 따는 거, 이거를 락피킹이라고 하거든요. 락피킹 자체가 좋게 볼 수 없는 기술이긴 하죠. 해킹 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락피킹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냐? 뚫고 들어가야, 서버실에 들어가야 뭔가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락피킹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긴 한데, 여기서도 자물쇠 금고가 나와요. 금고를 엽니다. 거기에서 조연이 나와요. 아, 형님 이것 좀 한번 뜯어주시죠 하니까, 니네 진짜 무식하네, 나 이거 뜯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막 돌려요. 막. 근데 이거 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이걸 뜯겠죠. 결국 안 풀려가지고 이 문을 뜯거든요. 이게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전체적으로 잠겨있는 문이 엄청 많거든요. 다 뜯어냅니다. 이 영화에서 문이 잠겨있는 이유가 솔직히 마동석이 이 문을 뜯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마석도식의 락피킹이죠. 열심히 이거를 쑤셔가지고 열거나 잘라서 열거나 뜯어서 열거나 뭐 어쨌든 문을 열었잖아요. 위치 추적도 합니다. 마석도 형사가 마지막 범죄자를 잡으러 갈 때 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아와요. 이건 실제 해킹 같죠? 여기에서 나온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위치 추적을 했냐면, 그 약가방 봉투가 있었어요.
약가방 딱 봉투에다가 약을 이렇게 막 실어놔. 여기에다가 핸드폰 하나 있죠. 안 쓰는 핸드폰 하나에다가 위치 공유 앱 같은 거 연결해서 설치해 놓은 다음에 핸드폰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 가방을 범죄자가 들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한다면은 유명한 거 있죠. 뭐 아이쉐어링이나 이런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위에 얘기한 거 있죠. 위치 추적, 락피킹, 정보를 가져오는 내용.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평범한 영화였다면 해커 캐릭터의 역할이었습니다. 락피킹도 원격에서 해커가 띠딕띠딕 선수 입장 딱 이런 거 해줘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도 컴퓨터 모니터 많은데 앞에서 전화하면서 아 내가 알아봤는데 걔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이제 원래는 해커 캐릭터의 역할이었는데 적절하게 해커 캐릭터를 분배를 했으면 조금 식상한 면이 좀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솔직히 제가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킹을 괜히 배웠나? 헬스를 할 걸 그랬나? 역시 해킹은 물리 해킹? 와,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저 문 하나 따려고 얼마나 고군분투를 해요. 사실 정보를 하나 얻으려고 밤새도록 막 눈 빠지면서 눈 아프게 컴퓨터 코드 분석하고 취약점 찾고 막 열심히 해서 정보를 한 건 얻는데 주먹으로 퍽퍽퍽 하니까 정보가 그냥 나와. 그런 거 보면서 SQL 인젝션보다 훨씬 더 강한 주먹 인젝션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킹을 악용하고 싶어 효율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 취약점 열심히 찾고 효율이 나쁘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락피킹 연습할 필요 없어요. 헬스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건 조금 진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영화들을 보면은 범죄자들은 왜 이렇게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특히 범죄도시 3를 보면서 그 범죄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거야. 맨날 위에 직장 상사가 기본 욕을 하죠. 자,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일을 못해. 잘리죠. 범죄자들은 일을 못하면 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의 다른 데가 잘립니다. 왜 근무 환경이 좋지 않냐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죠. 마약 파는 조직에 있어 직장 상사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때린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갈 수가 없죠. 신종 자백이죠. 제가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죄자들은 왜 이 근무 환경을 보고도 여기에서 일을 할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범죄자들은 안 좋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가장 먼저 눈앞에 큰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해킹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해킹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킹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그런 제안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제안이 올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만약에 내가 이번 한 건만 제대로 처리하면은 몇 천만 원을 받아. 오케이, 그럼 나 이번 한 건만 해야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이제 여기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유혹에 한번 빠져가지고 필리핀에 가기도 하고 감옥같이 오피스텔에 갇혀가지고 해킹하고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범법 있죠. 범죄와 연루돼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선 있잖아요.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에 신고할 거잖아. 이 상식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여러분들부터 범죄에 연루가 되면 안 된다. 게임 핵 쓴 것도 위험할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자체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의 양심의 선에 하나씩 무너져 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진짜 범죄랑 여러분들이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범죄와 연루되는 일은 최소한 하지 말자. 마석도 형사를 보시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범죄도시 1하고 2는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 엄청 더 잔인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화로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친구나 어린 친구들이 검은 세계들, 조직들 이런 거 보면 되게 동경하고 멋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세계에 엮여 있으면 돈을 얼마나 주든 근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 곳이랑은 엮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런 거 전혀 멋있지 않아요. 똑같이 해킹도 그래요. 해킹이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생각하시죠?
해킹으로 범죄를 일으키면 나쁜 일 안 당할 것 같고 되게 땀 안 흘릴 것 같고 그냥 깨끗하게 나는 돈을 받을 줄 아시죠, 여러분들? 전혀 아닙니다. 해킹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두 다리 발 뻗고 못 자요. 자세한 내막을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킹으로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돈 어떻게 계좌로 받을 겁니까? 누굴 통해서 받을 겁니까? 일단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만약 보이스피싱을 해 거기에다가 농협 노말틱이고요 땡땡땡땡으로 10만원 입금해주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잡히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 돈을 처리하는 전문가들 있죠. 해외로 나가서 도박장 가서 칩으로 전환한 후 다시 현금으로 그런 세탁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범죄자들입니다. 안전하게 이 삶을 마감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들의 눈에 띈다는 것 자체가, 아시죠? 경찰에 신고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라고 나한테 칼로 협박을 해요. 얘기를 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도 알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 영화 이야기야, 나랑 딴 세상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추적 안 된다면서요. 그래요, 비트코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으로 뭐 결제할 수 있어요? 몇 개 결제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 통장에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금이 안 된단 말이지. 현금화를 시키려면 알죠. 그러니까 범죄와 엮이면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경찰은 이상하게 신뢰도가 낮아졌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딥하게 얘기할 순 없겠지만 아마 경찰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모든 직업군에서 신뢰도가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요? 요새 우리가 너무 인생에서 뭘 중요시 여겨요?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언젠가부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성비를 생각하게 돼요.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이게 마치 인생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모든 직업에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받은 만큼만.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그만큼 힘을 안 써주죠. 잘.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이버 수사대에 가도 수사를 잘 안 받아준대요. 해킹 피해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해킹으로 피해를 봤어.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찰이 해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한번 가봤냐? 라고 물어보면 가봤대요. 가봤는데 사건이 접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던 게 사건 피해도 분명하고 증거도 가져갔는데 왜 접수가 안 될까? 근데 이게 사이버 수사대도 관할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는 받아주기도 하고 어디는 아예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여나 뭔가 필요할 때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자한테 IP 주소 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거를 니네가 해야지. 그걸 부탁하려고 왔더니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 저 진찰 좀 해주세요 했더니 무슨 병인지 알아오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을 주겠대.